답 부를게요. 86쪽.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5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보자. 자, 다음 세 가지 물질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자, 드라이 아이스는 선생님이 고체 이산화탄소를 했어. 고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얘는 CO2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고체 상태인 거지.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에탄올은 아직 몰라.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써줄게. 이걸 알 필요는 없어. 자, 이런 물질이란 말이야. 이것들은 다 뭐야?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순물질인데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된 얘들은 화합물이고, CO2하고 C하고 O로 돼 있고, 에탄올은 CH5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화합물. 알루미늄은 호돈소 물질. 자, 화합물하고 호돈소 물질은 순물질이라 했어. 자, 얘들은 실온에서 모두 고체냐? 에탄올은 액체죠. 얘는 액체, 리퀴드. 얘들은 그 실온에서 모두 솔리드. 자, 고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가지 물질이 고루 섞이지 않았어요. 두 가지 물질이 고루 섞인 것은 혼합물이겠죠. 균일 혼합물이겠지. 골고루 섞여 있으면.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알루미늄 같은 거는 알루미늄 하나로 이루었죠. 그 다음에 질량이 증가해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아직 안 배웠네. 밀도는, 자, 순물질 같은 경우는 물질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데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4번이 맞아. 그 다음에 자, 섞여있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모두 나타내는 거는 혼합물이 막 순물질이 섞인 건데 이건 혼합물에 해당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소금이라는 물질을 물에 녹여서, 자, 소금물이라는, 자, 물질을 만들었다. 자, 소금은, 자, 염화나트륨 NaCl이고 물은 H2O야. 요거 두 개를 섞은 소금물은, 자, 소금과 물이 섞인 혼합물이야. 혼합물. 자, 이것들은 순물질이고, 순물질 중에서도, 자, 원소 두 개, NA하고 CL, H하고 O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다 화합물이겠죠. 자,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소금은 순물질이죠. 소금은 순물질이다. 자, 순물질이야. 그 중에서도 화합물이겠지. NaCl로 돼 있다고. NA하고 CL이라는 원소 두 개 이상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물은 화합물이죠. 물도 H2O 화합물이야. 소금과 물은 균일하게 섞였죠. 그래서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 선생님이 투명하면 균일 혼합물, 액체가. 자, 그래서 3번도 맞아. 그 다음에 소금물은 물과 소금의 성질과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소금물은, 자, 섞여있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모두 나타내는 게 혼합물이야. 그래서 소금물은 물의 성질도 갖고 있고 소금의 성질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네. 그 다음에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자, 소금이 10g이었고 뭐 물이 100g이었으면 소금물은 110g. 자, 110g으로 안 변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야.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90쪽. 자, 1번은 5번. 2번은 5번. 3번은 5번. 자, 4번은 3번. 5번은 가다. 자, 보세. 자, 그림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자, 요런 거 1번은 노란색 요거 입자 하나로 돼 있네. 그냥 뭐 호돈소 물질이고 얘는 빨간색 입자고 하얀색 입자고 두 개 이상의 원소로 된 뭐 이거 같은 경우 물을 나타낸 건데, 자, 이거는 화합물이네.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요거하고 요거가 균일하게 섞여 있네. 어디를 퍼도 균일해. 이거는 어디를 푸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 이거는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A는 호돈소 물질, B는 화합물, C는 균일 혼합물, B는 불균일 혼합물. 자, 이랬을 때 모형으로 맞은 것은, 자, 식초는 선생님 뭐라 했어? 균일 혼합물 했어. 물하고 아세트산이라는 게 균일하게 섞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식초는 다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공기도 균일 혼합물에서 뭐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섞인 것이다. 알루미늄은 자, 호돈소 물질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물은 H2O 나네. 자, 그 다음에 과일 주스는 선생님이 불균일 혼합물, 불투명한 액체는 불균일하다고 보면 된댔어. 그래서 5번 우유나 과일 주스 이런 거는 불균일 혼합물 라다. 그 다음에 5번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물의 온도가 4도씩은 50도씩은 물은 물이요. 자, 그래서 온도 아니요. 그 다음에 물은 투명하고, 자, 뭐 알루미늄 철사를 3cm 자르건 10cm 자르건 그건 알루미늄 길이도 아니요. 밀도는 앞으로 배울 개념이고, 어느 점, 그 다음에 단단한 정도 굵기 이런 것도 물질 특성이 아닙니다. 물질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밀도라는 개념이 있어. 그 다음에 그림은 물질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물질은 크게, 자,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는데, 그걸 분류하는 질문은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니? 그러면 네면 순물질이고, 아니면 혼합물이요. 자, 순물질을 분류하는데 가는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분할 때 예, 아니오가 나와야 돼. 가에 들어갈 질문은 뭐예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가? 그럼 맞으면 예면 호돈소 물질이야. 그 다음에 여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예면 균일이고 아니면 불균일이야. 뭐야? 물질들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가? 그 다음에 자, 그림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소금물, 자, 소금하고 물이, 순물질 두 개가 균일하게 섞인 얘는 균일 혼합물이었죠. 그거 뭐겠어요? 나죠. 나.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 필기를 부동액까지 했네. 자,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용을 보고 있었어.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떻게 이용? 자,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도 만들고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자, 봅시다.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순물질을 섞어갖고, 자, 철이나 크로뮴이라는 이런 순물질을 섞어갖고, 자, 녹을 방지하는 뭐 이렇게 혼합물을 만들기도 하고, 납입과 주석이라는 이런 순물질을 섞어갖고 댐납이나 퓨즈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녹는 점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필요하게 쓰기도 하고, 자, 물과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이런 순물질을 섞어서, 자, 부동액, 얼지 않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얼겠지. 근데 어느 점을 낮춰서, 자, 차 속에 엔진을 식히는 그 냉각수를 쓸 때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는 부동액으로 만들어서 쓴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혼합물로부터 또 순물질을 분리해서 쓰는 것도 있어. 의료용 산소. 자, 우리는 막 산소 호흡기 같은 거 써야 될 때 공기라는 균일 혼합물로부터 산소라는 순물질을 분리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아직도 덜 정리가 됐어. 염화칼슘. 자, 염화칼슘 덜 정리가 되는데 이거 정리 이어서 합시다. 자, 염화칼슘은, 자, 일단 너희는 배웠다. 염화칼슘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사실. 1단원에서 배웠고. 자, 염화칼슘이란 거는,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써? 이거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써야 돼. 이어서 쓸 거야 여기에 이어서. 자, 염화칼슘이란 것은 자 염화이온 어떻게 쓰지? 염화이온 기억나냐? Cl 마이너스였지. 칼슘이온 어떻게 썼냐? CaE 플러스다. 그러면은 물질로 쓸 때는 또 양이온 먼저 써주고 자 음이온을 써줘야 되는데 둘이 합쳐서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CA가 2뿌린 게 이거는 두 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대2인데 1은 안 써준다 했어요. 자 읽을 때는 이것이 염화칼슘이라고 읽는다고 했고 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나 배웠은 게 한번 써본 것이요. 자꾸 이런 걸 해봐야지 고등학교 가서 빨리 할 수가 있어. 자 염화칼슘이라는데 염화칼슘 들어는 봤을 거예요. 겨울에 눈 왔을 때 시청에서 나와서 밤새 뿌려놓으면 아침에 눈 하나도 안 온 것 같이 도로에 차가 쌩쌩 달리지. 요걸 뭐라냐? 눈 녹이는 거. 제설제라 그래. 염화칼슘 뿌리면 된다 그러죠. 자, 눈 온 도로에다가 이런 염화칼슘을 뿌리면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자 열을 방출해요. 그러면 눈이 녹겠죠. 용의 열을 방출한다는 거야. 이 열에 의해서 자 눈이 녹음. 그러면 눈이 녹으면 물이 되겠지. 이 물에 자 녹은 눈물에 이건 물이죠. 물에다가 아까 그 염화칼슘이 그대로 있었잖아. 염화칼슘이 섞이면 자 이건 어떠하냐. 자 순수한 이 물은 염화칼슘이 섞인 이거는 혼합물이지. 물에 염화칼슘이 섞인 혼합물은 자 순수한 물에 어는 점은 0도씨인데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가 안 온다는 거예요. 영하 몇 도로 내려가도 도로가 안 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염화칼슘이 자 도로를 깨끗하게 눈을 처리해 주는데 좀 단점도 있어. 막 염화칼슘 물들이 하수구를 따라서 내려가면 이제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이 염화칼슘 같은 것들이 철제 뭐 도로 구조물 같은 거 닿으면 되게 부식이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눈 온 뒤에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막 물이 튀겼을 때 좀 닦아줘야 돼. 차가 좀 부식이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 자, 알았지? 그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법. 자,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이나 화합물에 있어. 이런 것들은 끓는 점, 녹는 점이 일정한 것이고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아요. 순물질은 자, 그 다음에 순물질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같거든. 이게 일정하다. 자, 혼합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끓여봐서 자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오면 얘는 순물질이야.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얘는 순물질이 아니야. 자, 한번 봐보자. 물. 고체, 액체, 혼합물. 너희들이 쉽게 보여서 뭐 소금물 같은 거, 소금하고 물을 섞은 거야. 고체, 액체, 혼합물에 끓는 점은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씨지?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였어.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자, 물에 끓는 점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보니까 온도는 물은 100도씨에서 끓었어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었어. 자, 이게 물인데. 자, 소금물 같은 경우는 어떠드냐? 소금물 같은 경우는 자, 이렇더라는 거야. 이게 소금물에 끓는 점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일정한데, 자, 소금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 심지어 끓기 시작하는 온도도 살짝 더 높아요. 자, 요 점이 끓기 시작한다고. 소금물 같은 경우는 자, 그냥 물은 여기라는 거야. 자, 순수한 액체보다 혼합물은, 자, 고체 액체 소금물은 순수한 액체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왜 그럽니까? 그냥 요거는 들어봐. 간단하게 들어봐. 그릴 필요 없고. 자, 이거는 물이야, 물. 물 입자가 이렇게 있는 이건 물이고. 자, 이건 안 그려도 돼. 그냥 들어봐. 이거는 소금하고 물이 섞인 소금물이라 해봐. 자, 이건 물 입자야. 선생님 검은색으로 그린 거. 소금 입자가 막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소금물이라고 해봐. 자, 그러면 이런 순수한 물들은 끓을 때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 저 기체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자, 소금물을 끓어 나가려고 하면은 여기 막 소금 입자가 가로막고 있어서 얘는 못 나가.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그래서 얘가 하나 둘씩 탈출하게 돼봐. 자, 여기가 나가게 되면 두 번째로 얘들 올라와서 나갈 건데, 여기 같은 애들 봐봐. 얘들 탈출했다고 해봐. 탈출하게 되면 이제 소금물의 농도가 더 높아져. 소금이 남아있는 소금이 물보다 더 많아지니까, 자, 탈출하기가 더 쉽지 않아. 더 가로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얘 같은 경우는 계속 100도씨에서 탈출해 나갈 수 있는데, 기체로. 얘 같은 경우는 더 온도를 높여줘야지 간신히 탈출할 수 있으니까 계속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야. 알았어? 가열함을 할수록 소금물의 농도가,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높아져서, 자, 소금물의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얘가 뭐가 있느냐? 잘 생각해봐. 자, 너희 라면 끓일 때 라면을 빨리 끓이고 싶으면은 면을 먼저 넣어야겠어? 스프를 먼저 넣어야겠어? 라면 빨리 익히려면. 여기 생각해봐. 면발을 먼저 넣어버리면은, 자, 물에서 밀가루가 익으려면은 물은 100도씨밖에 안 끓어. 근데 만약에 물에다가 스프물이 되면은 온도가 100도씨 이상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온도가 증가하니까 라면 면발이, 밀가루가 더 높은 온도에서 빨리 폭삭 익는단 말이야. 알았어? 스프물은. 자, 그래서 스프를 먼저 넣어야. 규현아 지금 녹화하고 있어. 면이 빨리 익음. 자, 그냥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의 온도가 100도씨까지밖에 안 올라가. 그래서 밀가루가 100도씨까지밖에 열을 못 받는데, 스프물 같은 경우는 자, 100도씨 이상에서 물이 끓어갖고 계속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서 밀가루가 더 높은 온도에서 빨리 익을 수 있다는 거야. 라면을 빨리 끓으려면, 자, 스프물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달걀 삶을 때. 야, 삶은 달걀 만들 때, 자, 어쩌면 달걀을 빨리 삶을 수 있겠어? 물에서 끓이는 것보다는 물에 소금 좀 넣어갖고 끓이면은 물의 온도가 100도씨 이상까지. 자, 물은 끓여봤자 100도씨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요. 네, 소금 같은 거 치면은
1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달걀이 더 고온에서 단백질이 빨리 익을 수 있다는 거지. 자, 뭐 110도, 120도까지 올라오면 빨리 익겠죠. 자, 물에 소금 넣어서 끓이기. 소금 좀 넣기. 그럼 달걀 좀 간도 되고 더 맛도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표현아 지금 한 요 정도부터 여기서부터 필기가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5줄, 7줄, 8줄 하고 요 칸이 시작된 거 한 8줄 띄고 쓰면 돼. 요 칸이 시작됐고, 자 여기 그냥 3칸 여기 첫 번째는 패스하고 두 번째 칸부터 채워놓고 집에 가서 쓰면 돼. 그 다음에 지금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구별하고 있는데 순수한 물질은 이렇게 끓는 점 같은 게 일정한데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혼합물이 고체 플러스 액체일 때하고 두 번째는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에 여기는 끓는 점을 비교한 거고, 끓는 점 비교했네. 끓는 점 선생님이 뭐 보일링 포인트 BP라고 쓴다고도 가르쳐 줬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쓴게 이제 여기서 끓는 점을 비교하고, 고체 액체 혼합물에 자 끓는 점 녹는 점 뭐 이런 거 다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고. 혼합물에 녹는 점을 비교해볼게. 녹는 점 이꼬르 뭐라고? 순수한 물질에서는 어는 점이라 했어.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열을 가해요. 자, 근데 물은 몇 도씨에서 온다고 했어? 0도씨에서 온다 했지. 물은 이렇게 냉동실에 놓으면 0도씨에서 얼어. 자, 뭐 0도씨에서 일정하게 물은 얼어갖고 다 온 다음에는 이제 고체가 완전히 된 다음에 온도가 쭉쭉 떨어진다고 배웠었지. 근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 몇 도씨에서 오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로 소금물 같은 경우는 더 늦게 얼고 더 늦게 얼면서 어는 점도 계속 낮아져. 그러니까 어는 점도 더 낮아지고, 어는 점 자체가 어느 시간 자체가 더 걸리고, 소금물 같은 경우는 어는 점도 쭉쭉 떨어진다는 거야. 순수한 액체보다, 그러니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높아지고 그런다는 거야. 순수한 액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온다. 자, 이런 예는 아까 말했지. 자, 제설제, 염화칼슘. 어쩐다고. 자, 염화칼슘 눈온 도로에 뿌리면은 염화칼슘이 열을 내면서 녹아갖고 물을 녹여갖고 그 물에 염화칼슘이 들어가면은 자, 어는 점이 낮아져서 온도가 더 떨어져도 녹은 물이 얼들 않는다고. 그래서 도로가 얼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었어. 뭐 부동액. 자, 자동차 워시에 두 물체 물하고 에틸렌 글리콘을 섞으면은 더 어는 점이 쭉쭉 낮아지니까 안 온다 했어. 그래서 영하의 날씨에도 자, 뭐랬어?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다 했어. 물하고 에틸렌 글리콜을 섞은 걸. 그 다음에 정리하세요. 고체하고 고체 혼합물. 자, 우리 퓨즈 땜납 할 때 이건 고체 납하고 주석을 섞었어요. 고체하고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 어떻게 되니? 어쩐댔어? 고체를 섞으면 녹는 점이 더 낮아져 갖고, 자, 뭐 회로에서 막 열 발생했으면 낮은 온도에서 뚝 끊어져 갖고 녹아 떨어져 갖고, 자, 회로가 끊기게 해서 화재 방지라는 게 퓨즈를 했고, 자, 뭔가 어디 막 금속이
패였어. 그랬을 때 뭔가 땜질한다 그랬지. 땜질. 그래갖고 금속 빨리 토치로 녹여갖고 여기 채워넣는 거 땜납으로 쓰는 게, 자, 납하고 주석을 섞은 거였어. 자, 그러면 자, 고체 뭐 납하고, 네, 일단 해보자. 뭐 그래, 납에 뭐 납이, 자, 녹는 점이 요 정도라 해보자. 이렇게 일정해, 순서 물질은. 자, 이거 고체 A. 자, 고체 B. 고체 B에 뭐 녹는 점은 얘도 순물질이니까 이렇게 일정해. 이것도 고체 B에, 자, 녹는 점이라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섞은 합금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둘의 녹는 점보다 더 낮아지면서 일정하지 않은 요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야. 고체 A, B의 합금은. 자, 이런 식의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그래프가 나온다. 자, 각 성분 물질보다, 순물질인 각 성분 물질보다 혼합물은 낮은 온도에서, 요거의 녹는 점, 이거의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 좀 뭐 일정한 이제 어디서 녹는다고도 볼 수 없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녹기 시작하고, 얘는 녹으면서 계속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뭐 일정한, 그러니까 혼합물이란 것은 일정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없다는 거야. 순물질과 다르게 뭘 섞어버리면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왜 그러냐?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데, 고체 A하고 B가 섞여 있었어. 그러면 처음에 그 속에 우리가 혼합물이란 것은 A, B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 그 속에 섞여 있는 B가 먼저 녹기 시작하면서, 자, 얘 둘이 농도가 달라지겠지. 얘가 녹아버리면. 그러면서 뭔가 계속 이게 변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거 녹는 점도 일정하지 않게 나오는 게, 자, 혼합물과 순물질의 차이점이다. 자, 순물질들은 다 끓는 점이건 녹는 점이건 다 일정해. 근데 이걸 섞어버리는 혼합물들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더 높거나 더 녹는 점 같은 건 더 낮게 나타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법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일정한 물질은 순물질이고 일정하지 않은 물질은 혼합물이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자, 물질의 특성을 배울 거예요. 물질이, 자, 이런 순물질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을 그래서 특성이라고 배운다. 물질의 특성, 특징이 되는 성질인데, 이 단원에서 배울 건 뭐냐? 밀도.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냥 언급은 가끔 됐었어. 밀도를 공식적으로 이제 배우고. 자, 녹는 정도, 용해도. 그 다음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배웠지만 살살 또 한번 배울 거예요. 순물질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같다 했어. 자, 그 다음에 끓는 점. 자, 물은, 자, 얼음은 0도씨에서 얼굴, 얼음은 0도씨에서 녹는다. 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걸. 자, 요런 그러면 순물질들은 다 요게 일정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혼합물에 섞여 있을 때 그 혼합물 A, B의 밀도 차나 용해도 차나 뭐 녹는 점 차이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낼 것이다. 자, 우리가 혼합물 분리를 이제 배울 것인데, 자, 물질의 특성을 배운 다음에 요 물질 A, B가 섞여 있다면 A, B의 밀도 차이. 자, 혼합물 속에 A, B의 특성은 살아있어. 그 다음에 용해도 차이. 용해도 밀도 아직 안 배웠는데, 그 다음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자, 혼합물 분리법을 배울 것이고, 이 단원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배우지만 하나 또 혼합물 분리법으로 배울 마지막 내용이 크로마토그래피법이야. 자, 이거는 자, 색소 같은 것들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자, 액체에서 이동 속도를 가지고 물질을 분리하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질의 특성, 밀도부터 배워가기 시작합시다. 밀도. 얘들아, 잠깐만. 보자.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79쪽.